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막바지 시험 대비에 한창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수능을 50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교실입니다. 마스크를 쓴 채 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겨울 혹독한 시절을 이겨냅니다. 지금 여러분들 겨울이잖아.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이 높아지지만 학생들은 차분한 분위기에서 3년간 배운 것을 복습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수능 연계교재랑 모의고사 어려운 문제들을 복습하고 있고 많이 긴장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경우가 늘다 보니 수험생들마다 건강과 잠을 챙기는 게 고득점을 위한 중요한 일입니다. 50일간은 수면 관리, 잠 관리를 통해서 최선의 컨디션 유지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얻도록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끝나지 않은 만큼 올해 수능도 철저한 방역 속에 치러집니다. 확진으로 격리 중인 수험생은 분리된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고 입원 치료로 외출이 어려우면 의료기관 안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지원합니다. 지난해처럼 수험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점심시간에만 3면 종이 칸막이가 설치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남은 기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보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확실히 다져두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마스크를 쓰고 긴 시간 시험에 몰입해야 하기 때문에 실전 같은 모의 시험을 여러 번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를 온전히 수능과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면서 모의고사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남에서만 오는 11월 17일 수능 응시자는 13,900여 명. 지난해보다 재학생은 650여 명 줄었지만 졸업생은 130명가량 늘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시의회 의원들이 의회 정례회에서 다양한 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여수시의회 제223회 정례회 10분 발언을 통해 김종길 의원은 웅천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이 성장 감제력을 가진 대규모 사업인 만큼 시 정부 차원에서 인근 홍합 양식장의 이설과 정리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장현주 의원은 여수시가 주식회사 공감의 소미산 도시관리 계획 변경 요청에 대해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백인숙 의원은 시민의 건강한 삶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맨발길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요즘 순천 시내에는 거리마다 경전선 도심 통과 반대 현수막이 즐비합니다. 순천시의회가 이 같은 시민 정서를 반영해 특위를 구성하고 공식 반대 운동을 시작해 벌써 특위 활동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순천시청 인근 도로변에 경전선 도심 통과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수도 없이 내걸렸습니다. 시내 어디를 가도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넘쳐납니다. 지난 2019년 경전선 전철화 사업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당시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순천 시내 구간을 기존 노선을 그대로 활용하는 쪽으로 통과시킨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천시와 시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를 더 키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철도의 도심 통과가 교통체증과 소음, 진동 피해는 물론 생태수도 순천의 위상에도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도심을 통과하게 되면요, 생활권이 단절이 될 수 있고요, 순천의 도심 브랜드가 상실하고요, 또 한편 토지 이용 효율성이 저하되겠죠. 토지 가격, 공시지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나 마을별로 걸기대회나 집회, 기자회견 등을 여는 데 그쳤던 반대 움직임이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순천시 의회가 경전선 도심 통과를 막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내년 말까지로 정했습니다. 경전선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특별위원회는 조만간 11명 이내로 위원을 선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본 계획 고시를 연기해야 되고 타당성 조사비는 면제돼야 됩니다. 그리고 순천 시민의 의견을 더 듣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선을 만들어서 다시 고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전선 도심 통과 반대가 어느 정도 관철된다면 이번 특위가 전남도와 순천시를 상대로 어떤 이유에서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된 건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최대 현안 해결에 시의회가 전면에 나서면서 경전선 도심 통과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이렇듯 경전선 도심 통과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당초 다음 달로 예정된 기본계획 확정 고시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순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당초 광주 순천 간 122.2km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기본계획을 다음 달 안에 확정 고시할 예정이었지만 순천 지역의 반대가 거센 데다 대통령실 등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어 현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확정 고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의 예산은 1조 7천억 원인데 순천시의 주장대로 우회할 경우 2조 2천억 원으로 5천억 원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광주를 찾아 광주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자신의 대선 공약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관련 산업의 용역비를 국비에 반영하지 않는 등 윤 대통령과 약속과는 다른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어 걱정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전시회를 방문했습니다. 반려동물의 코를 사진 찍어 정확하고 빠르게 동물을 찾을 수 있는 반려견 인식 기술을 둘러보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 장면을 고화질로 변환하는 시연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변환이 완료된 아니고요. 전투를 비교를 해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를 찾은 것은 취임 이후 두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광주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대선 공약을 상기시키며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력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데이터 시장 규모도 지금보다 2배인 5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곳 광주는 일찌감치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서 도약할 준비를 마친 곳입니다. 명실상부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도록 윤 대통령의 방문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사업이 순항할지는 의문입니다. 정부는 최근 AI 직접단지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광주시가 올린 용역비 10억 원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단계 사업은 AI 혁신 성장센터 건립 등 AI 사업을 고도화하고 기술 활용을 확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광주의 인공지능 사업 대선 공약이 대통령의 약속대로 지켜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최근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고흥 복림 고분군에서 고흥 지역의 독특한 고분 문화가 확인됐습니다. 고흥 복림 고분군은 마한유적 발굴 조사 일환으로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지난 7월부터 발굴 조사가 시작돼 삼국시대 석실묘 3기와 고려시대 석광묘 1기가 발견됐으며 이는 고흥 지역에 독자적인 문화권을 이루는 세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발굴이 고흥 지역 고분의 축조 기법과 연대 등 독특한 고분 문화 형태와 대외 교류 형태를 밝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담양의 한 제지업체 공장에서 지붕 수리를 하던 노동자 한 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취재진이 이 노동자와 업체 대표가 사고 직전 나눈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입수했는데요. 노동자는 현장이 위험하다며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호소를 묵살했고 결국 6시간 뒤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담양의 한 제지업체 공장 지붕입니다. 녹이 쓴 푸른 지붕 한 켠에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김모 씨는 이곳 지붕 위에서 낡은 패널을 보수하던 중 1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김 씨가 밟고 작업하던 지붕이 무너진 건데 구조대가 도착했을 땐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한편 MBC가 확보한 녹취 파일엔 사고 6시간 전 김 씨가 업체 대표에게 현장이 위험하다고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사장님. 막 여기 지붕 다 꺼져버리네. 이거 완전 녹슬어갖고 나 밑으로 깔았는 줄 알았네. 현장에는 추락 위험에 대비해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안전 그물망 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한 차례 지붕에 발을 딛다 떨어질 뻔했으니 사다리라도 갖다 달라는 김 씨의 요구에 대표의 답변은 무책임합니다. 이거 골 때리네. 차라리 사다리 타고 올라오는 것이 훨씬 안전하겠는데요. 내가 안 돼? 예? 안 되냐고. 그 기둥만 밟아봐.
결국 김 씨는 사다리조차 없이 지붕 위에서 작업을 이어가다 추락했습니다. 해당 보수공사는 제지업체가 업체 용역을 맡겨 진행됐는데 김 씨는 용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노동계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용역업체는 물론 사업장을 소유한 제지업체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원청에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상식이죠. 원청에서 상식적으로 취해야 될 조치들을 책임을 영세한 하도업체에게 떠넘기고, 이에 대해 용역업체 대표는 제지업체 측에 공사 중단을 요구한 사이 김 씨가 임의로 작업을 이어갔다고 주장했고, 제지업체 측은 공사 중단 요청 사실은 확인 중이라면서 해당 업체와 자신들은 하도급 관계가 아니라며 사고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공장에서도 난간 설치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안전장치 없이 추락해 숨지는 등 막을 수 있었던 참사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장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간부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있었던 플랜트 노조가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플랜트 건설 노조 여수지부는 입장문에서 여수 지역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의 대표 노조로서 실망을 안겨 유감스럽다며 이제는 4대 보험 신고를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다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던 일부 간부들은 지난해 환급 등 법적 처분을 모두 이행했으며 교섭이 아닌 파업기간에는 노조에서 나오는 임시 상근 임금을 반환하기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시청의 실수로 아버지 명의의 땅이 타인 소유로 넘어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아들인 고소인의 재정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공소 제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재정 신청 결정문에서 토지를 상속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순천시청으로부터 허위로 소유 확인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씨를 재판에 넘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순천시 해룡면에서는 부동산 이전을 간소화하는 부동산 조치법 기간 동안 순천시청이 토지 명의자 측의 의견 수렴도 없이 김모 씨에게 토지를 넘겨줬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